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보낸 전월세 인상 통보였습니다. 6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김영수 씨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달 생활비를 아껴서 겨우 월세를 냈는데 또다시 오른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점점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똑같은 고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매달 남의 집 월세를 내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박미경 씨는 올해 58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지금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50평생 모은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결국 그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버려야 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50년 인생의 흔적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전월세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은 점점 더 높은 전세금과 월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강철민 씨는 올해 65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전세금 마련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주택자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약 가점 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서툴렀지만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한 끝에 그는 드디어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입주하던 날 그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제 자신만의 안정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러운 이사 통보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강철민 씨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첨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월세 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입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주인이 주는 계약서에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여러 문제가 생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전에 임대차 보호법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고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조항들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법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설명하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명시기 명시했고 전세금 반환 보증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덕분에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안성훈 씨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워낙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고 보험료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적 대응을 했지만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전세금의 일부만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험료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억 단위의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집에 얼마만큼의 대출이 있는지, 다른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너무 많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수 씨는 이것을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아파트였고 집주인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전세금보다 많은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제대로 했더라면 겪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청약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도 있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60이 넘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선 너무 늦었다고 말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했고 청약 기회가 올 때마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소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살 줄만 알았는데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는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박영식 씨는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월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급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면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물론 지원금이 월세 전액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받으니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미란 씨는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의 조언으로 관련 법을 찾아본 결과 집주인의 요구가 법적 상한선을 확신 초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근거를 들어 집주인과 재협상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강경에 나왔지만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법을 몰랐다면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이 있지만 이 권리를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이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한 후 과도한 전세를 끼고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 시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권혁진 씨는 위험한 순간을 갓으로 우면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조건이 너무 좋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전세금은 주변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여러 채의 집에 과도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